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민자 사업인 BTL 사업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년째 경포천에 오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전북 군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동환 의원이 문동신 시장을 대상으로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추진한 하수관거 BTL 사업의 부실 시공 논란이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7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동환 의원은 8일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경포천에 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부실 시공을 지적했습니다. 또 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군산시 담당 공무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군산시에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군산시는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을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욱이 군산시는 그동안 민원인을 상대로 9가지 내용을 들어 고소했으나 7가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군산시가 결국 소포기를 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민원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군산시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오수 유입 원인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행정기관과 민간 사이를 연결해 사회적 경제 민간 조직의 행정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경제 바람을 타고 중간지원 조직이 관료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목받으면서 이들 조직이 조기 정착을 돕는 중간지원 조직이 튼실하게 꾸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은 행정기관과 민간 사회를 연결, 행정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워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행정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또한 지역의 다른 사회적 경제 자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형성과 네트워크 촉진, 경영상담 컨설팅 등 매우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경제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전북 완주군의 중간지원 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 지역 한의원과 연계한 건강 힐링 테마 시설 등을 통해 이미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은 사실은 이제 농산물 판매 한 축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조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뭐 밥상을 차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완주군처럼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금방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들은 전국적인 사회적 경제 바람을 타고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있지만 최근 행정조직으로 편입돼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민간이 가진 유연성을 통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지난 5일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16 세계대학평가에서 전북대는 국립대 중 2위,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는 14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북대는 최근 수년째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국립대 2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를 기록해 대학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쿼커렐리 사이몬스에 따르면 전북대가 2016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중 2위, 국내 종합대학 중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세계 4,3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학계 평판을 포함해 기업계 평판, 교원당 학생 비율, 외국인 교원 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북대가 교수진의 연구력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영국의 타임스 평가와 2016년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거점 국립대 2위를 차지해 국립대 2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가 중에 QS 세계대학 평가가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이 이제 국내 14위, 거점 국립대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학자들 평판도라든가 교수님들의 논문 피인용 지수, 또 연구 실적의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는 이제 우리 전북대만의 교수진의 연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 승진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논문을 투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내 1위는 세계 35위를 기록한 서울대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카이스트와 포스텍, 고려대학교가 잇고 있습니다. K랜 정용수입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옥마을 콘텐츠를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모적인 행정 지원과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자는 건데요.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주요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비롯한 남부시장, 전주 막걸리촌의 문화 콘텐츠를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옥마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등으로 각광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반짝 아이디어와 행정의 지원이 끊기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주도의 즉흥적인 발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 방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호응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나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일 때 그 성공이 보장되었다. 한옥마을은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채워졌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남부시장 청년몰과 민간단체가 주도해 8월 20일부터 첫걸음을 시작한 삼천 야한 플리마켓을 벤치마킹해 문화 콘텐츠를 채워 넣을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청년층들이 한옥마을에서 한복이나 추억의 교복 입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퓨전식 전통 혼례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혼례의식과 사진 찍기 등 중장년층을 위한 콘텐츠도 한 방법이라며 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옥마을은 더 이상 일부 상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주민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에게 개방돼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문화장터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신재생 자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전라북도 익산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익산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민간 위탁을 둘러싸고 전북 익산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습니다. 익산 소각장 위탁사업 선정 입찰에 참가했던 A사는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 자원센터 위탁 용역 입찰에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50억 원대 소각장 위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몇몇 업체들을 선정해 적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A사는 익산시의 폐기물 처리 운영 위탁 관련 조례에서 현재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내용의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으며 A사의 주장은 관련 조례에서 일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조례 위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 6조 2항에 보시면 6조 2항 5호에 보시면은 그 동일 시설, 동일 규모로 그 과도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그 계약법 상위 법령 취지는 과도하게 제한을 했을 때는 특혜 아닌 특혜 시비가 이를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과감하게 그 법령 내에서 그 제한했다 해제하는 것이 그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입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법령이나 조례, 상위 법령에 접촉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언론이나 일부 업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그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체에서는 그 폐축법에서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축법에 되어 있는 그 업체 참가 자격을 그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동일 시설, 동일 규모, 설치 이상, 1년 이상 경험 운영자를 갖다가 자격을 갖다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 그 6조에 보시면은 지역 특수성, 그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그 사망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일 시설, 동일 규모만 가지고 그 논란을 갖다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랄지 상위 법령을 검토해서 그 법령 취지에 맞게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해서 그 낙찰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오진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관련 법을 어긴 부분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지난 6일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6개 공공기관장과 시민단체 및 학생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누리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열리는 건데요. 도내 전역의 청년 문화를 확산시킬 전망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은 6일 전북 공공기관 청년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북 공공기관 청년 클러스터 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을 청렴으로 물들이겠다는 취지로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를 개최해 청년문화 확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청렴누리 문화제에서는 기관장들의 청렴선언과 핸드프린팅, 청렴수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특강에 이어 청렴 판소리, 청렴 연극 등의 다채로운 청렴 예술 행사가 곁들여졌습니다.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구성해 청렴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이 처음입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